자, 그럼 227페이지 계속 봅니다. 227. 이제 선수금이 나와 있는데요. 요걸 순서를 좀 바꿀게요. 230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3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원형지가 나올 겁니다. 그죠? 원형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때 원형지를 공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원형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원형지. 땅지자니까 뭐죠 이게? 원래 모양 그대로의 땅이라는 얘기죠. 이런 겁니다. 이게 세종시가 있었습니다. 세종시. 세종시에 이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했어요.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토지를 반듯반듯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단지를 만들고 행정타운을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던 거죠. 기업 유치.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이제 이 땅을 기업한테 매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하면 사업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땅값 비싸겠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획지가 딱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을 만들더라도 여기에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업 유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다른 데는 다 단지를 조성했고요. 여기는 자연 그대로의 땅이에요. 산지면 산지, 구릉지면 구릉지. 자연 그대로를 갖다가 매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땅값도 싸고 또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으니까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더라 이거죠. 이걸 원형지라고 해요.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제공하는 거죠. 그럼 원형지는 누가 공급한다? 공급은 시행자가 하겠죠? 공급은 시행자가 한다. 시행자가 공급할 때 이때도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시행자가 공급한다. 그럼 시행자가 공급하는데 너무 많은 면적을 제공하면 이게 싼 땅이니까 시행자는 좀 나쁘겠죠? 그래서 면적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만 제공한다. 3분의 1 이내. 왜 3분의 1이다? 원형지 세 글자잖아. 그래서 3분의 1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해서 원형지를 개발하는 자가 있어요. 이걸 매입해서 개발하는 자는 공공도 개발할 수 있고요. 민간도 개발할 수 있다. 그럼 대부분 공공이 이걸 매입할까요? 민간이 매입할까요? 대개 공공입니다. 대다수 공공이 매입을 하고요. 일부만 민간이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공급할 때 경쟁입찰로 할까요? 수의계약으로 할까요? 경쟁입찰은 경쟁을 붙이는 거고요. 수의계약은 한 명을 딱 찍어서 계약하는 거예요. 대부분 공공이 매입하죠. 공공은 공적인 목적이니까 얘한테만 줘야 돼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민간의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주게 되면 특혜 소지가 발생하니까 이때는 경쟁입찰이다. 이렇게 봐야죠. 자, 원형지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1번의 원형지 공급 대상을 보자고요.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정권자 승인을 받는다 나와 있어요. 밑줄 딱 치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누가 공급한다고요? 시행자가 공급하는 거죠. 이 경우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입니다. 원형지 세 글자니까 3분의 1이네. 그럼 박스에 5개가 나옵니다. 그 박스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원형지 개발자. 얘네들이 원형지 개발자입니다. 매입해서 개발하는 개발자죠. 1부터 4까지 묶으세요. 그래서 그걸 공공이라고 적자. 1부터 4까지는 공공이고요. 5번은 민간이라고 적으면 돼요. 대부분이 공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에 국가지자체, 2번에 공공기관, 3번에 지방공사, 얘네들이 이 땅을 매입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번 보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복합개발을 위해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공모에서 선정됐으니 민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모를 누가 했습니까? 국가 등이 했으니까 공공으로 봐주자 이거예요. 그러나 5번째,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자는 민간이라고 봐야죠. 얘네들은 경쟁입찰이고
1부터 4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겁니다. 그래서 2번으로 내려가면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이 원칙이에요. 대부분 공공이니까. 다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보조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민간입니다. 그 자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만 확인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돌아오시죠. 다시 227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227 선수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선수금은 뜻이 뭘까요? 미리 땡겨받는 돈이죠. 이건 시행자가 받는다. 시행자가 돈을 미리 땡겨받습니다. 누구한테 땡겨받을까요? 공급되는 새 땅을 매입하는 자가 있겠죠. 그 자에게 돈을 미리 땡겨받는 거예요. 사업비용 쓰기 위해서. 이때도 지정권자 승인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선수금은 누가 받는 거라고요? 시행자가. 누구한테 돈 받는다고요? 새 땅 받아갈 자에게 받는다. 또는 원형지를 매입하는 자에게도 미리 돈을 땡겨받을 수가 있겠네. 그죠? 이것도 선수금입니다. 그럼 선수금은 전부를 다 받을 수도 있고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채권은 일부였죠. 요건 선수금은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자, 여기 보도록 해요. 자, 선수금의 의의를 봅니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그랬으니까 새 땅이고요. 괄호 속에 원형지가 나오나요?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한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미리 받을 수 있으니 이게 바로 선수금이다.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자, 2번. 시행자는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선수금 받을 때 지정권자 승인을 받는다까지만 정리합니다. 자, 넘기시고요. 미리 땡겨받는 게 선수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사업을 맞췄다는 거죠. 사업을 다 맞췄으니까 새 땅이 만들어졌죠. 새 땅을 공급해야 되죠. 공급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계획이 있습니다.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이 계획을 만드는 거죠. 나는 새 땅을 어떻게 공급할 거야 라는 이 공급 계획에 의해서 새 땅을 공급합니다. 그럼 새 땅을 공급할 때 원칙과 예외가 있을 것이다. 자, 새 땅을 매각할 때 경쟁입찰이 원칙일까요? 수의계약이 원칙일까요? 아니지. 이건 경쟁입찰이죠. 민간도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새 땅을 매각합니다. 다만 원형지의 경우는 매입하는 자가 대다수 공공이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한 거고 이건 원칙이 경쟁입찰이죠.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뽑을 겁니다. 그러나 예외가 두 가지. 추첨의 방식으로 새 땅을 공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수의계약도 예외입니다. 그럼 시험은 원칙에서 나온다, 예외에서 나온다. 예외가 중요하겠죠. 시험에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교재 보시고요.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이 5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시행자는 조성 토지니까 새 땅입니다. 이것을 공급하려고 할 때 그 다음 밑줄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이 나오잖아요.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자, 이제 괄호 3번으로 쭉 내려갑니다. 토지의 공급 방법이 나와요. 1번에 경쟁입찰에다 땡땡 원칙. 원칙은 경쟁입찰. 경쟁을 붙여서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오른쪽 분홍색 박스 보세요. 누구를 낙찰자로 뽑는다?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뽑습니다. 이게 바로 경쟁입찰이죠. 자, 그런데 2번, 3번을 묶어주세요. 추천 방식이 나와 있고요. 수의계약이 나오잖아요. 묶어서 예외라고 적으세요.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식이 몇 개 나옵니까? 이거 아니에요. 더 많아요. 6번까지 끌어놓은 거죠. 굉장히 많아, 수의계약은. 그리고 문장도 길어요. 근데 추천 방식은 몇 개 안 돼요. 자, 추천 방식을 읽어볼게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밑줄 딱 세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1번 다르시고 거기 주택할 때 주에다 색깔 딱 칠하세요. 또 공공택지라 밑줄 치고 2번 다르세요. 공공택지 2번 다르시고요. 공짜라 색을 한번 칠해주세요.
그리고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라 밑줄 딱 치고 3번 달으세요. 330에 그러면 100평이죠? 단독주택 용지, 이것도 주택할 때 주에다가 색깔 딱 칠하시고. 그 다음에 공장 용지라 밑줄 치고요. 4번 다른 다음에 공짜라 색을 딱 칠하세요. 딱 4가지예요. 요것은 추천 방식. 추천 방식. 딱 4가지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보가 공부하는 방법은 개수가 많고 문장의 길은 수의계약을 외울 겁니다. 더 바보는 거기다가 추천 방식을 또 외워요. 가장 바보는. 현명한 사람은 추천 방식 4개만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수의계약은 안 읽어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추천 방식 4가지만 잡아놓으면 돼요. 그리고 수의계약 박스 안에 6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생뚱이라고 딱 적어, 생뚱. 읽어보다가 생뚱이 나오면 수의계약이에요. 그럼 추천 방식은 말이에요. 색깔 칠하는 게 공자가 2번 있나요? 공장용지와 공공택지. 주자가 2번 나오나요? 그래서 공주야, 공주. 공주는 추첨이에요. 추천 방식은 공주로 외우시면 돼요. 공주. 공공택지와 공장용지. 330회의 단독주택과 국민특유의 주택용지. 요것만 추첨. 그리고 수의계약은 생뚱 이렇게 기억하자. 이렇게 해서 수용 방식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전체에서 한 문제를 예상하셔야 돼요. 전체에서. 자, 이제 수용 방식을 맞췄으니까요. 뭐로 간다? 환지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자, 책을 쭉 넘겨봅니다. 자, 환지 방식이 어디 나오나요? 232페이지 나오죠? 이제 환지 방식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건 지워도 되겠습니까, 요거? 지우고요. 환지 방식을 저 절차에다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연결할게요, 이제. 자, 이제 실시계까지 다 잡았다. 여기까지 상태를 점검해 볼게요. 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이 정되었습니다. 시행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시행자가 사업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구체적 계획을 다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 시행자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죠. 자,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환지 방식에다도 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장점, 단점을 쓰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였습니까, 여러분들? 땅을 뺏어요, 안 뺏어요? 그대로 인정해주고 새 땅을 만든 다음에 종전 소유자에게 새 땅으로 교환해 주는 거죠. 자, 장점. 토지 소유자 침해가 작다. 토지 소유자의 침해 작을 소자. 작다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적으로 뭔 잔치? 동네 잔치라고 했어요. 동네 잔치. 이제 단점 또한 있다.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단점은 토지 분배가 복잡. 토지 분배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토지 분배 복잡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자고요. 이제 실시계까지 다 잡았으니까 시행자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그럼 시행자가 자기 준비 끝났다고 맞바로 토지를 밀 수는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빠졌잖아, 지금요. 종전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너는 사업권 하면 새 땅 몇 번째 줄 거야. 너는 몇 번째 줄게. 이걸 정해놓고 토지를 밀어야 되죠. 분양 설계를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분양 설계를 환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를 예상하셔야 돼요.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환지 계획이 뭐냐 그러면 이것은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시행자가 작성하는 토지 분배 계획입니다. 토지를 나눠주는 토지 분배 계획. 그 환지 계획을 보면 이런 거로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A에게는 새 땅 100번지를 줄 거야. 이게 100번지 땅입니다. 100번지. B에게는 200번지 땅을 분양해 줄 거야. 이런 것들을 쭉 적어나가는 토지 분배 계획이 바로 환지 계획입니다. 이제 C가 있습니다. C에게 너 사업 끝나면 새 땅 300번지 줄게 그러니까 C가 나 싫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 새 땅 필요 없다. 동네 떠나겠다. 그럼 이런 자에게는 새 땅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자는 뭐로 줘야죠? 돈으로 줘야죠. 이걸 청산한다고 그래요. C는 청산 대상. 이런 것들을 쭉 적어나가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작성했으면
이제 인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인가. 대부분 아까 도시개발법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정권자가 한다고 그랬죠? 이건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 분양설계 아닙니까? 우리 동네 분양설계는 우리 동네를 잘 아는 자가 인가해야죠. 그게 똘마니 아니겠습니까? 시군구 나오겠죠. 그래서 인가는 특도나 시군구에게 받습니다.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네를 잘 아는 자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은 이렇게 딱 나오면 화부터 내요. 아, 또 외울 거 또 생겼네. 지정권자를 잘 가다가 왜 또 저건 특도 시군구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절대 득점이 안 돼. 저런 생각을 달리합니다. 다른 건 다 지정권자인데 얘만 특도 시군구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기쁨으로 받아들여. 스마일을 딱 그려요. 기쁘잖아요. 시험지 알려주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그래 이제 환지계획, 이게 환지계획인데 이걸 만들 때 기준이 있을 거고요. 또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작성되는지. 그럼 지금부터 이제 환지 방식을 설명할 때는 몇 가지 워밍업을 하고 가야 돼. 5개 정도 워밍업을 하고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에서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이렇게 구역을 정했어요. 사업할 구역인데 주로 변두리라고 그랬죠. 여기 야산도 이렇게 있고 농지가 쫙 펼쳐져 있단 말이죠. 이런 곳에다가 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여기 종전에 농지 소유자 A도 있고 B도 있을 겁니다. C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환지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농지를 싹 다 밀어내는 거예요. 반듯반듯하게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새 땅을 만들어서 이 노란 땅이 지금 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새 땅 환지. 요걸 갖다가 이제 종전 소유자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A에게 100번지 땅을 줄 거야. 너는 100번지 땅 가져. B 너는 200번지 줄 거야.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란 땅을 무슨 땅이라고 한다고요? 환지. 교환해 줄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A에게 100번지, B에게 200번지 써 있죠. C에게 300번지 땅을 줄게. 그러니까 얘가 싫다고 하잖아요. 얘는 환지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걸 안일부자 써가지고 환지 부지정이라고 해요. 얘는 무슨 대상? 정산 대상. 환지 부정이니까 돈 줘야죠. 정산 대상. 그럼 여기서 이제 보자고요. 그럼 시행자가 A에게 이거 주고 B에게 이거 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 아니겠죠. 기준이 있다고요. 위치 기준을 잡아요. 위치. 자, 위치를 따질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A에게 자기 위치를 주는 게 좋아요? 다른 위치를 주는 게 좋아요? 자기 땅 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위치를 따질 때 원칙은 자기 자리를 준다고요. 이것을 제자리 환지라고 해요. 그 자리 준다 이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얘한테 원래 여기를 줘야 되는데 여기를 천상 다른 목적으로 쓴다면 얘는 다른 땅을 가야 되잖아요. 종전위치를 벗어나야 되죠. 이것을 비환지라고 해요. 이때 B자는 날아갈 B자입니다. 비행기 할 때 B자.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일로 가야 되는데 훌쩍 날아 절로 갔다. 비환지. 자, 따라서 위치를 따질 때 원칙은 무슨 환지? 제자리 환지.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 이제 이렇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토지만 구획 정리해 갖고는 신도시가 안 됩니다. 여기다가 도로도 깔아줘야 돼. 도로도 깔아주고 여기다 공원 부지도 만들어야 돼. 이같이 일정한 목적으로 해서 토지를 남겨둬야 되잖아요. 이걸 보류지라고 한다. 보류한다 이거죠. 그래서 보류지는 공공의 목적으로 쓸게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남기는 땅을 보류지라고 한다. 뭐 공원 부지랄지 도로 부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이게 환지 방식이잖아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시행자라고 생각해 봐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새 땅을 만듭니다. 그래서 A에게 땅을 주고요. C에게는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업비용을 시행자가 어떻게 부담할까요? 자기 돈 써가지고 남의 사업장을 사업해 주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행자가 사업할 때 사업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사업비용을 누가 대줘야 되겠어? 누가 사업비용을 대주죠? 소유자가 대줘야 되잖아요. 이 구역의 소유자가 사업비를 대줘야 되잖아요.
돈으로 대준다, 땅으로 준다. 땅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노론자의 땅을 딱 짱 박아놨다가 시행자야 너 이거 팔아서 사업비용 써 이거예요. 이걸 채비지라고 한다. 채비지는 사업비용의 부지입니다. 사업비용. 사업비용을 위해서 남기는 땅을 채비지라고 합니다. 요 빚자는 비용할 때 빚자죠. 비용을 위해서 남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할 때 보류지, 채비지를 분리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 채비지도 넓은 의미의 보류지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런 땅을 남겨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요런 땅을 누가 부담할까요? 누가 부담해? 누가 이 땅을 부담해 줘야 돼요? 토지 소유자. 이걸 토지 부담률이라고 해요. 토지 부담률. 그러니까 토지 부담률이 뭐냐 그러면 소유자가 토지를 부담하는 비율이다. 뭐 때문에 부담한다? 보류지 때문에 부담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말이죠. 내 땅 100평이 있었어요. 근데 토지 부담률이 만약에 50%라고 쳐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내 땅의 50%를 보류지로 부담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A가 새 땅 받을 때 100평을 다 받아야 돼요. 이거 깎아서 받아야 돼요. 깎아서 받죠? 부담한 만치 깎아받는다고요. 이걸 감보율이라고 해요. 줄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토지 부담률과 감보율은 똑같은 얘기죠. 50%를 부담했으니까 50%를 깎아받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5개 용어를 잡은 거죠. 보류지, 채비지, 토지 부담률, 그리고 제자리 환지, 비환지. 이게 워밍업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채비지는 목적이 뭐라고요? 사업비용. 누가 취득할까요? 당연히 누가 취득해? 시행자가 취득하죠. 그러니까 저 환지 계획서에다가 채비지 명시를 집어넣어야 돼. 채비지. 채비지 명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채비지는 목적과 취득자가 선명하잖아요. 목적이나 취득자가 선명하니까 여기다가 목적과 취득자를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위치와 면적 정도만 제시합니다. 몇 번지 땅에 몇 제곱을 제시했다라고 그것만 제시하면 돼요. 이제 보류지입니다. 보류지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남기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보류지는 도로 부지로 쓰일 테니 도로관리청이 취득한다. 2번 보류지는 공원 부지로 쓸 테니 공원관리청이 취득한다. 이렇게 목적과 취득자를 다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아까 채비지는 누가 취득한다고요? 시행자. 보류지는 누가 취득해 그럼? 목적에 따라서 취득자가 제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면 공원관리청, 도로라면 도로관리청이 취득하는 거죠. 이렇게 목적과 취득자를 여기 제시했잖아요. 이게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류지를 누가 취득합니까? 그러면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취득한다. 그래서 저기요, 정리하면 보류지는 목적에 따라 취득자가 정확히 다르니까 환지 계획에서 그 목적자를 정했을 겁니다.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취득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목적에 따라 취득자가 다르니까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책을 보도록 해요. 환지 계획, 뭐 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이게? 토지 분배 계획이죠? 분양 설계점 보시면 됩니다. 누가 작성한다고요? 시행자가 작성한다. 두 번째, 환지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보자고요. 이것도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분양 설계점 생각하고 읽으면 돼요. 박스 1번, 환지 설계가 들어갑니다. 2번,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가 들어갑니다. A에게 100번지를, B에게 200번지를. 세 번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니까 땡땡하고, 이 경우는 새 땅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걸 뭐라고 한다? 환지 부지정이라고 적으세요. 환지 부지정. 이자는 돈으로 주겠다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채비지 보류지 명세가 들어가잖아요. 채비지 보류지. 5번에 입체환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토지는 평면이라고 하고요. 건축물은 입체라고 하죠. 토지를 토지로 주면은 평면환지라고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주면 입체환지라고 해요. 건축물 주는 거예요. 좀 이따 자세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 이제 걸어 3번으로 갑니다.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이 나옵니다. 시행자가 환지 계획 작성할 때 일정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우린 여기서 7개의 기준을 잡아내겠습니다.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 그랬으니까 큰 땅이고요. 또 환지 그래서 새 땅입니다. 종전 토지와 환지에 자 7개 단어 찾습니다.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딱 7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요. 합리적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자, 7개 기준 뭐라고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수리라는 건 물의 관계를 뜻하죠. 물수자니까. 그래서 위치에다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위치를 따질 때 원칙은 무슨 환지라고요? 그렇죠. 원칙 땡땡 제자리 환지예요. 위치를 따질 때 원칙은 제자리 환지입니다. 원칙 땡땡 제자리 환지. 이제 면적에다 동그라미. 면적을 따질 때 여러분들 줄여서 받아야 돼요? 자기 면적 다 받아가요? 따라서 감보율 적용하는 게 원칙이겠죠? 원칙 땡땡 감보율 적용. 원칙은 감보율을 적용해서 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하면서 쓰셔야 돼요.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이해하면서. 자, 됐고요. 한 장 넘기자. 이제 234페이지에 2번 예외라고 나오나요? 여기부터 좀 어려워지는데요. 어렵기 때문에 다 하지 않아요. 제가 한두 개만 하고 말 거예요. 이걸 다 하면 다 도망가요, 여러분들. 도망가면 안 되잖아. 제가 강의할 데가 없으니까.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번 단계는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을 하고요. 다음 달에 6개를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박스의 1번에 환지 부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새 땅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땡땡 무슨 대상? 청산대상 이렇게. 청산대상이라고 적자. 박스 가번 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합니다. 나 새 땅 필요 없어요 라고 동의하거나 신청합니다. 그때는 해당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요. 나 새 땅 필요 없다고. 그럼 환지를 부지정하겠죠. 그 자는 무슨 대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는 돈 받고 동네를 떠났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토지 임차권자에도 쳐봐요. 임차권자가 있으면 소유자는 돈 받고 동네를 떠났지만 임차권자는 권리가 붕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 토지 임차권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자 동의라고 딱 되어 있죠.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해를 딱 해둬야 되고요. 한 구절 한 구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려오세요. 토지 면적 규모 조정이라고 그래요. 증환지, 감환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A가 땅을 10,000평 갖고 있어. 10,000평. 감보율이 50%야. 그럼 이자는 몇 평 받죠? 5,000평 받죠. 그 사람한테 5,000평을 한꺼번에 다 주면 주변 토지 분배가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줄여줍니다. 한 1,000평 좀 줄여줄 수 있잖아요. 이걸 감환지. 줄였다 이거죠. 근데 이제는 만약에 땅을 10평을 갖고 있어? 감보율을 50%로 하면 5평 받잖아요. 너무 작잖아요. 그때 집도 못 짓거든요. 그런 자에게는 땅을 붙여서 30평쯤 붙여주는 방법이 있어. 더 받은 거죠? 증환지. 이해됐습니까? 줄이거나 늘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증할 수도 있고요. 감할 수도 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땅을 더 받았다는 얘기죠, 증환지. 더 받았으니 얘는 부당이득이 발생했잖아요. 더 받으면 이제 돈을 내야 되겠죠? 청산금을 낸다, 받는다. 저 땅을 더 받았잖아요. 더 받으면 이제 돈으로 내잖아요. 그것도 청산금이에요. 청산금을 낸다, 받는다? 낸다. 이건 사업법이에요. 사업법은 주축을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봅니다. 소유자가 돈을 낸다는 건 시행자가 걷어내야,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징수. 청산금의 징수 대상. 시행자 입장에 징수하는 거죠. 근데 감환지, 땅을 줄여받았다고요. 그럼 줄여받으면 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청산금을 받겠죠? 소유자 입장에서는 청산금을 받지만 시행자는 내줘야 받을 거 아니에요. 청산금의 교부 대상. 이렇게 된다. 우린 여기서 환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도 청산 대상. 환지를 받은 경우도 더 받고 덜 받으니까 청산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증환지면 청산금을 징수한다고 그랬죠? 돈을 내야 되니까 시행자 걷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행자 입장에 징수고. 감환지는
시행자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증환지의 지읒이니까 징수의 지읒. 감환지의 기역이니까 교부의 기역.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지읒, 지읒, 기역, 기역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도록 면적을 늘려서 정하니까 무슨 환지? 증환지. 청산금의 무슨 대상? 징수. 또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니까 뭔 환지? 감환지. 청산금의 교부 대상. 탁탁 와야 돼요. 이렇게. 교부 대상. 이렇게 기본적인 거 두 가지만 한 거죠. 내용은 원래 6가지가 있어요. 나머지 4개는 무지 어려워요. 지금은 다 도망가. 그래서 제가 잡기 위해서 3월달로 옮기자 이거예요. 2가지만 일단 파악했습니다. 이번 단계는요. 이런 용어를 숙지해 주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보류질할지 채비질할지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해두시자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237페이지 보세요. 237 괄호 5번 보세요. 환지계획 인가가 나옵니다. 자, 환지계획 인가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특도나 시군구 밑줄 딱 세요. 이건 지정권자 아니에요. 그 지역을 잘 아는 자가 인가합니다. 특도 시군구 밑줄 쳤으면 스마일을 이쁘게 그려주자. 스마일. 기쁘다 이거예요. 시험 문제니까. 우리 언니는 그게 스마일이요? 짜증내고 있잖아 지금. 잘 그려봐요. 이쁘게. 어? 이쁘게 그려야지. 그려봐 빨리. 눈썹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림 되게 못 그리네. 잘 그렸네 뒤에는. 빨리 그려요. 진도 나가게. 빨리 그려. 빨리 그려요. 내가 보니까 부담되나 보다. 자, 그럼 이제 특도시.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 얘가 인가하죠. 그럼 시군구가 인가한다는 얘기죠. 얘는 가장 똘마니 아니야, 똘마니. 그러니까 얘보다 직급이 낮은 자가 그렸을 때 인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시군구는 똘마니야. 얘보다 더 낮은 자는 행정청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작성했을 때 인가 받겠어요? 비행정청. 행정청이자는 얘보다 직급 다 높으니까 인가 받지 않아요. 얘보다 직급 낮은 자, 비행정청일 때 인가 받습니다. 주어가 뭘로 나와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했다면 특도시군구의 인가를 받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조합이 시행자입니다. 잘 들으세요. 조합은 환지 방식을 시행할 수 있나요? 환지 방식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조합이 시행자거든요. 그럼 조합은 환지계획을 작성한다, 안 한다? 작성하죠? 인가 받는다, 안 받는다? 조합은 행해요, 비행해요? 그러니까 인가를 받는다. 누구한테? 특도나 시군구한테. 자, 이제 LH공사. 토지주택공사죠? 시행자예요. 그 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다, 안 한다? 계획 작성하죠? 인가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행정청이 아닐 때 인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LH는 행해요, 비행해요? 인가 받는 거예요. 틀리게 딱 좋네.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하면 여러분들은 틀리니까 화는 나지만 내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LH공사는 행해요, 비행해요? 비행이지만 공공이잖아요. 비행이니까 인가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제가 왜 자꾸 LH로 예를 드는 줄 아십니까? LH가 사업을 많이 해요. 요즘에 LH가 그 부채가 많거든요. 그 돈 갚으려고요. 도시개발사업을 선두로 합니다. 시행자 LH가 많아요. 그럼 도시개발법은 사업법이에요. 사업법이니까 대학 교수가 안 돼. 사업을 해본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뭡니까? 노가다 보고 출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LH에 연구실이 있어요. 팀장급이네요. LH 팀장급이내니까 자사 이름을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LH를 예로 드는 게 최근의 문제 경향이에요. 저는 딱 눈에 보면 보여요, 그게. LH가 출제하니까, 대부분 출제하니까 그 자가 자기 회사 이름을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행자를 예를 들 때 지방공사 얘 안 들어요. LH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LH공사가 시행자로서 환지계획을 작성했다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면
틀리는 것 같잖아요. LH는 비행이니까 인가 받는다. 그거예요. 아셨습니까? 머리를 바짝 긴장해야 돼요. 자, 이제 그 밑에 6번에 입체환지 설명 드릴게요. 입체환지는 뭘로 주는 거라고요? 건축물로 주는 거죠? 제가 따로 떼볼게요.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여기 토지 소유자도 있고요. 건물 소유자도 있습니다. 또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예전에 도시개발 사업은 아주 변두리에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요. 도시 근교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동탄이나 이런 곳이 다 도시 근교거든요. 도시 근교다 보니까 원주민이 많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한테 이제 새 땅을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시행자에게 신청을 해요.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을 해요. 어떻게 신청하느냐? 시행자님, 우리는 여기 원주민이니까 여기다 집으로 주세요 이거예요. 건물로 주세요. 이때 시행자는 이걸 말할 이유가 없죠. 건물 연립주택을 딱 짓는 거예요. 이렇게 줘가지고 A한테 101동 101호 주고 얘한테 201호 딱 주는 거예요. 공유지분을 주는 거예요. 혼자 갖는 게 아니니까 공유지분. 또 C에게는 건물이 있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의 공유지분을 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얘네들이 달라고 신청해야 돼. 신청을 하면 얘네들한테 뭐 준다? 공유지분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건축물이나 대지에 공유지분을 부여한다. 이게 바로 입체환지. 건물로 주니까 입체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확인합니다. 시행자는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다음 밑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신청 밑줄 딱 세요. 반드시 신청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물 토지에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공유지분 부여다 밑줄. 신청에 의해서 공유지분을 주는 걸 무슨 환지라고 한다? 입체 환지라고 한다. 이렇게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 6개 중에 3개를 한 겁니다. 아까 돈 주는 거, 늘리는 거, 줄이는 거, 그리고 입체 환지 3개만 딱 한 겁니다. 나머지 3개는 다음번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넘기시죠. 240페이지 보니까 맨 위에 환지 예정지가 나오나요? 이건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다음 번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3, 4월 달에 도시개발법 강의는 지금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다 그냥 오룡거래법은 안 되니까 지금 기본 한번 밟고 가자는 얘기예요. 자, 이제 또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제 243페이지 보세요. 243, 맨 위에 환지 처분 나와 있죠? 환지는 새 땅이잖아, 그죠? 환지 처분은 새 땅 주겠다 이거잖아, 한마디로. 그다음 토지 분배라고 적으세요. 토지를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거 지우고요. 자, 이제 환지 계획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분양 설계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행하겠죠. 토지를 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새 땅이 만들어졌죠. 이걸 나눠주자. 이게 바로 환지 처분이에요. 환지 처분에서도 한 문제를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문제 나오는 데가. 그럼 환지 처분은 누가 한다? 시행자가 하는 거죠. 시행자가 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토지를 분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토지를 나눠줄 때 자기 멋대로 나눠주지 않겠죠. 이미 앞에 잡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분배 계획이 있죠. 이 계획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게 무슨 계획이다? 환지 계획이죠. 그래서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에 의해 토지를 분배하는 것을 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시행자입니다. 시행자면 새 땅을 나눠주는 걸 환지 처분이라고 그랬죠. 그거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예요. 제가 이제 사업을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여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토지 소유자님 사업을 이제 끝냈습니다. 이제 새 땅을 나눠드리겠습니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걸 공고한다고 그러죠. 환지 처분 공고를 합니다. 새 땅 줄게요라고 알린단 말이에요. 공고한다. 오늘 공고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새 땅 받아가요? 다음 날 받아가요? 다음 날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획을 딱 거놓고 다음 날 새 땅 받아간다 이렇게 딱 획을 거놓고
환지처분에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환지처분을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네 가지 효과가 있다. 첫 번째, 권리가 이전된다. 일단 써놓고요. 채비지, 보류지가 취득된다. 취득된다. 그리고 입체환지는 뭘 얻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 공유지분 얻어가는 거죠? 공유지분이 취득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청산금이 있었는데 청산금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취득되는 것이 공고일이라고요? 다음날이라고요? 다음날.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권리가 이전된다, 취득된다. 공유지분 취득이죠, 이거? 공유지분 취득. 이전된다, 취득된다, 확정되는 것은 다 다음날. 보충 설명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 종전, 이 칠판이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치고요. 여기 종전 토지가 있습니다. 종전 토지가 있다. 얘가 이제 사업이 끝나게 되면 100번지 땅 받아간다고 적어놨죠, 저게? A에게 100번지 준다고요. 이건 환지란 말이에요, 환지. 누구를 위한 환지? A를 위한 환지.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이제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 땅을 차지하잖아요. 이 땅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언제 넘어간다고요? 다음날. 다음날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럼 좀 더 돌려 얘기하면 A의 종전 소유자가 환지를 취득하는 건 언제라고요? 다음날. 돌려 얘기하면 종전에 있던 권리가 환지로 이전된다.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얘가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땅의 권리가 일로 이전된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권리가 이전되는 거예요. 언제 이전된다? 다음날. 권리가 큰 땅에서 새 땅으로 이전되는 게 다음날. 그 다음, 아까 채비지는 누가 취득한다고요? 시행자. 보류지는 누가 취득한다?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취득하죠. 언제 취득한다? 다음날. 아까 입치환지는 공유지분 얻어가는 거죠. 이 취득도 다음날. 또 과부족을 돈으로 주는 걸 청산이라고 그랬죠. 청산금이 확정되는 것도 다음날. 그러니까 다음날 새로운 것들이 다 얻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새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시대가 도약되는 게 다음날이라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를 다음날 열어주려면 이 전날에는 불필요한 게 소멸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를 청산해줘야 다음날 새 시대가 열리겠죠. 소멸은 언제 된다? 공고일이 끝나는 때. 공고일이 끝나는 때 불필요한 게 소멸되고 맞바로 다음날 이전, 취득, 확정된다. 이게 공식입니다. 이렇게 알아놓고 강의를 들으시면 편할 거예요. 필기하시고요. 지우지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교재를 가지고 이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하겠습니다.